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마야 문명, 남태평양의 이스터 섬, 앙코르와트 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문명의 대명사입니다. 도대체 몰락의 원인은 뭘까요? 그런 일은 과거에만 일어나고 앞으로는 없을까요? 만약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곳은 어딜까요? 오늘 소개할 책 문명의 붕괴는요, 현재 UCLA 지리학 교수이자 총균쇠란 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입니다. 과거 문명의 붕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을 예측한 그런 책이죠. 여러분, 문명의 붕괴 원인은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이웃 나라와의 적대적 관계, 우방의 협력 감소, 사회 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위기 대처 능력 저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비중은 다릅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정확히 환경 요인 그리고 다른 4가지 문제로 인한 사회의 붕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환경 문제가 문명 붕괴의 결정타가 된다는 것이죠. 환경 파괴로 인한 몰락의 대표 선수는요,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입니다. 이 섬의 몰락에 대해서는요, 갖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환경 훼손이 원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에는요, 서기 900년까지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 섬은 2번의 천연두, 납치, 전염병으로 인구의 8분의 7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1864년까지 2,000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숲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자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식량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전쟁이 일어나고 인구는 더욱 줄어듭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급기야 식인 풍속까지 생깁니다. 1872년 주민수는 11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몰락합니다. 현대의 소말리아, 루안다의 어려움도요, 사실 주된 이유는요, 환경 훼손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정착한 피켓엇 섬과 핸더슨 섬의 몰락은요, 우호적인 이웃의 지원 중단으로 붕괴한 얘기입니다. 피켓엇 섬과요, 핸더슨 섬 역시 국지적인 환경 훼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요, 주된 무역 상대국 망가레바 섬이 환경 문제로 인해 붕괴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그들은 농산품, 기술, 돌, 굴껍질, 심지어 사람까지 모든 것을 망가레바 섬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망가레바가 쇠락하면서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현재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나요? 원유를 공급하는 중동이 몰락한다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수출 시장이 몰락한다면 아마 다 같이 몰락한다고 봐야겠죠. 이제요, 혼자만 잘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계화란요, 어떤 면에서 지구 전체를 취약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스터 섬과 마찬가지로 마야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도 갖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환경 파괴와 과잉 인구가 전쟁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5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용 자원을 넘어선 인구 증가입니다. 1798년 토마스 멜더스가 얘기해놨고 오늘날 르완다와 아이티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현상과 유사한 딜레마가 마야에 닥쳤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제한된 땅에 지나치게 많은 곡물을 재배할 것이죠. 둘째, 그러다 보니 산림을 파괴하게 되고 산허리는 침식이 됩니다. 산림 파괴는 가뭄, 홍수, 토양 고갈을 가져오고 쓸모있는 농지는 줄어듭니다. 셋째,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거기다 산림 파괴로 인해 기후가 바뀌고 빛이 날 곳마저 없어지죠. 지도청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지혜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한 붕괴는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의 환경 문제는 주요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합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물의 종과 경작지의 감소, 사막화, 습지대 상실, 초지의 황폐화, 강물의 흐름 정지, 토양 침식, 쓰레기, 수질 오염, 물 부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들은 이미 중국 내에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문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호주도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한 국가입니다.
호주는 재생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든 자원을 채굴하고 소비해 왔습니다. 현재의 속도로 채굴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모든 삼림 자원과 수산 자원, 석탄과 철이 바닥나기 한참 전에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또 유럽에서 들어온 토끼와 양이요, 토양을 침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사는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로만 알려졌던 호주의 현실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다 알고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사람들은 이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예측의 실패입니다. 에이, 설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까? 생각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둘째, 인식의 실패입니다. 환경 문제가 같이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대부분 서서히 옵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식하는 순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온난화 문제, 인구 문제,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식하는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그 외에도 구성원들의 위기 대처 능력, 가치관, 잘못된 의사결정 등이 다 문명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이 나무를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 순간 것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요, 문명의 붕괴는 젠가 게임처럼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생산성을 올리고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기업,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환경 문제, 생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